현대의 최첨단 망원경과 우주 탐사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인류는 다른 행성의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만 할 수 있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 다른 행성의 표면을 관찰하거나 심지어 직접 착륙해 탐사하는 일까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인류는 이러한 탐사를 수십 년간 지속해왔고 그 덕분에 방 안에서 우주의 놀라운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화성 탐사 로봇이 보내오는 새로운 화성의 이미지가 화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화성 이외에도 우리 태양계 안에 다른 행성들의 표면도 이미 많은 탐사가 이루어져 왔고 놀라운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다. 태양은 내부의 핵 융합 반응으로 수소와 헬륨을 만들어내는데 초당 6에서 7억 톤에 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처럼 1조 개의 핵폭탄에 맞먹는 에너지가 불타고 있는 태양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질량을 차지한다. 비율로 따지자면 태양계 전체의 99.86%에 달하는 질량을 태양 혼자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흥미로운 태양의 모습 중 하나는 나사의 솔라 다이나믹 옵서베이터리에서 도착했는데 2012년 8월 31일 태양 표면에서 우주 공간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뻗어나가는 솔라 플레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아름답지만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가진 코로나 질량 방출은 초속 1500km의 속도로 우주로 치솟았다. 태양은 모든 색깔의 빛을 발산하지만 나사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 이외에 태양이 내뿜는 빛 또한 감지할 수 있었다. 온도 영역대별로 내뿜는 빛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영상은 5만 켈빈부터 1억 2천만 켈빈까지 다양한 온도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는 태양으로부터 평균 5,700만 km 거리에 위치한 수성은 많은 우주선에 의해 탐사가 시도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나사의 메신저 우주선이 가장 먼저 수성의 표면을 관찰했다. 메신저호는 2011년부터 2015년 임무가 끝나기 전까지 수성 행성 주변을 돌며 20만 장이 넘는 행성 표면 사진을 보내왔는데 메신저가 보내온 행성 표면 사진에는 수많은 운석의 충돌 흔적인 크레이터들이 보였다. 그 중에는 무려 지름이 270km나 되는 반 아이 크레이터와 1500km가 넘는 칼 로리스 베신이라 불리는 크레이터들도 있었다. 칼 로리스 베신 크레이터는 운석 충돌로 인해 해발 2km가 넘는 산이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돌이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운석 충돌로 제주도 한라산 높이의 산이 링 형태로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거대한 충격이었을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메신저호의 수명이 다해 더 이상 임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의도적으로 수성 행성에 충돌하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마지막 임무에서 충돌 바로 직전 최후의 순간에 메신저호는 마지막으로 수성 행성의 표면 사진을 전송해 온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근접해서 찍은 고해상도의 수성 표면 사진이 되었다. 수성은 태양과 가장 근접한 행성이라 가장 뜨거운 행성일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성 다음에 위치한 금성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다. 지구와도 같고 북극성보다도 밝아 수송달이 뜨는 밤이면 지구에서도 직접 관찰이 가능할 정도이다. 이 행성은 아주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 그리고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두꺼운 대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가 행성에 도달한 이후 빠져나가지 못해 행성 온난화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행성 표면을 지옥과 같은 환경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소비에트 연방은 금성의 표면을 관찰하기 위해 베네라 13을 제작하였다. 1982년 베네라 13은 처음으로 금성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고 컬러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지구로 보내왔다. 하지만 행성 표면 온도가 470도에 육박하는 금성 표면에서 아무리 튼튼하게 제작된 우주선이라고 해도 오랜 시간 버틸 수는 없었다. 이처럼 성공적인 금성 표면 탐사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사 역시 1990년 메갈렌 위성을 금성으로 보내 행성 표면을 전체적으로 스캔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 임무를 통해 나사는 금성 표면에서 화산 활동, 지각 변동, 태풍 같은 바람,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의 길이로 이어져 있는 엄청난 양의 용암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어떤 용암은 7,700km의 길이의 강을 형성하고 있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성에는 현재에도 용암을 내뿜는 활화산이 존재하며 이는 행성이 어떻게 식어가고 지구와 금성에만 활화산이 유지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주 탐사 기술의 발전으로 다른 행성들만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지구의 표면 역시 좀 더 넓은 시야로 지구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알려진 지구인 만큼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푸르름 그 자체였다. 지구를 촬영한 수많은 사진이 있지만 현대 위성이 촬영한 지구의 사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 이미지는 우주에서 바라본 실제 지구의 모습을 어떠한 색깔 조작도 없이 지구 상공 35,000km 위치에서 그대로 촬영한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사는 우주 공간에서 일식 현상을 완벽하게 포착하기도 했다. 멋지지 않은가?
인간이 만든 기계 중 가장 멀리 여행을 떠났고 최초로 인터스텔라 우주로 진입한 보야지 1은 지구에서 6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 뒤를 돌아 지구를 촬영한 적이 있다. 바로 이 사진에서 보이는 저 희미한 파란 점이 지구다. 바로 저 파란 점 안에 75억 명의 인류가 살고 강과 바다, 산이 있고 도시가 있고 삶이 있는 것이다. 지구 다음으로 화성이 있고 그 화성 너머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이 있다. 지구 크기의 1300배나 되며 질량은 318배나 차이가 나는 거대한 목성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암모니아와 메탄의 구성 성분도 존재한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목성은 단단한 표면에 지각이 없고 대기와 유체 사이의 임계점만으로 구분되어서 목성의 착륙을 목적으로 탐사선이 진입한다면 결국엔 목성의 압력에 짓눌려 파괴될 확률이 높다. 목성은 그 크기와 무게답게 지구 중력보다 2.5배나 높으며 목성의 자기장은 태양계 다른 행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거대하다. 이처럼 거대한 자기장에 걸맞게 북극에는 거대한 오로라가 관찰되기도 한다. 목성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붉은 반점은 사실 350년간 지속된 거대한 폭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도 탐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다. 2017년 주노 탐사선은 목성 궤도에 진입해 불과 9,012km 상공에서 이 거대한 반점을 관찰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이 태풍의 눈을 찍는 데 성공한다. 주노가 촬영한 목성의 사진은 거대한 반점뿐만은 아니었다. 북극 사진은 많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북극에서 정확하게 정팔면체의 모양으로 8개의 태풍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확한 도형 형태의 태풍은 북극의 대기에 고정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닐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018년 주노는 추가로 목성의 표면 사진을 보내왔는데 여지껏 촬영된 그 어떤 사진보다도 아름다운 태풍 모습을 담고 있었다. 주노는 현재도 임무를 수행 중이며 더 아름답고 신비로운 목성의 모습을 담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멋진 고리를 가지고 있는 행성이다. 토성을 가장 근접해서 촬영한 탐사선은 카시니 휴이젠으로 2002년 처음으로 토성에 근접해서 촬영을 했고 2004년엔 더욱 근접해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토성의 모습도 촬영하였다. 이 이미지는 색깔 보정이 되지 않은 우주에서 바라본 토성의 진짜 색깔과 모양을 보여준다. 그리고 태양에 가려져 토성의 테두리 부분이 빛나고 있는 신비한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다. 이후 2016년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의 북극을 근접 촬영한 이미지를 보내왔는데 이 이미지는 많은 과학자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토성의 북극에는 정육각형 모양의 소용돌이 태풍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이러한 모양의 태풍이 형성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2017년 카사니 탐사선은 토성에 가장 근접해 이 사진을 보내고 토성 대기에 불타 장렬하게 사라졌다. 이 이외에도 보야지2가 인터스텔라 우주로 나가기 전 해왕성을 지나며 해왕성 표면의 구름을 찍은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지만 지구에서 너무 멀리 위치한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의 경우 허블 우주 만원경에 의해 촬영된 사진 이외에는 근접해서 촬영한 자료가 거의 없다. 하지만 인류가 우주의 탐사를 멈추지 않는 한 언젠가 화성에 도착한 로봇처럼 태양계의 모든 행성의 표면에 착륙해 놀라운 모습을 보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